네,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배워볼 건데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제 고등수학상 7단원이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크게 고등수학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2차 방정식까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이상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단원 이름이 여러 가지 방정식인 것만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이어서 연립 방정식의 이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들을 배울 거고, 그리고 하나는 부정 방정식의 배령까지 같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일단 같이 볼 거는 첫 번째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 이상의 방정식을 선생님이랑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거는 2차 방정식까지잖아, 그치? 근데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보다 차수가 높은 애들, 그래서 3차 방정식부터를 우리는 차수가 높은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게 고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인데, 근데 사실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과 같이 고차 방정식도 일반적으로는 ax 세제곱 3차 방정식이면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기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a는 절대 몇이면 안 되겠어? 0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그렇고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우리 항상 이렇게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최고차항이 이런 식으로 문자로 주어지게 되면은 선생님이랑 앞에 2차 방정식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항상 앞에 있는 최고차항이 있는 개수는 뭐이면 안 된다부터 쓰고 시작하자. 그렇지. 0이면 안 된다부터 쓰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게 될 거니까 선생님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 형태를 선생님은 3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나 결국에는 다 푸는 방법은 결국에는 다 무슨 분해냐면 사실 인수분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인수분해는 고등수학상 3단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었는데, 자, 사실 앞에서 예를 들면은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x 세제곱 플러스 8이라는 식을 인수분해해라 라고만 이제 나왔지만, 이제 방정식에서는 사실 여기에다가 는 0만 붙이면은 이게 바로 몇 차 방정식이야? 그치? 3차 방정식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3단원에서 앞에서 배웠었던 인수분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8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쓰면은 2의 세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2, 이거 인수분해 공식은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3차 방정식이 0이어야 되니까 쫄지 마시고 앞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뒤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게 0이려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고, 또는 뒤에 있는 게 0이려면 근해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지금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가 결국에는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랑 똑같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3차 방정식을 선생님이 일단 형태대로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항상 근이 3개가 있냐라는 거야. 근이 3개냐.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때도 아무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항상 근이 2개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판별식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우리가 봤어야 됐었는데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일단 크게는 2가지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하나는 앞에 있는 게 1차식 그리고 뒤에 있는 건 2차식의 형태는 0 해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예시처럼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1차식, 1차식은 0이다 라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형태 중 하나일 건데 자, 근데 선생님이랑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는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는데 x-1 아니면 x-루트2 하나는 x-루트3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하자. 여기에 선생님이 루트라는 무리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무리수도 결국에는 실수기 때문에 당연히 허수도 근이 되는 것처럼 무리수도 당연히 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개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왼쪽에 있는 것도 0, 중간에 있는 것도 0, 오른쪽에 있는 것도 0 이런 식으로 3가지 경우 중 하나여야 되니까 첫 번째 x는 1 또는 두 번째 x는 루트 2 또는 x는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처럼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데 자, 만약에 자, 여기 한번 봐보자. 만약에 x-1, x-루트 2, x-1로 인수분해가 됐어. 자, 그러면은 요 식은 x-1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도 0이 돼야 되거나 뒤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해를 쓸 때 x는 1 또는 x는 루트 2다로 쓰면은 맞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선생님이 푼 거는 3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를 쓸 때 이 정도로만 해도 맞는데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이 해를 보고 거꾸로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선생님이랑 이따 하겠지만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의 작성 유형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방금 푼 거는 3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 해를 갖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몇 차 방정식이라고 느끼겠어요? 해가 2개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차 방정식일 때 이런 식으로 겹치는 근이 나오면은 반드시 여기에다가 3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중근이라는 거를 써줘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근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2차 방정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근이라는 거를 붙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x-1, x-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야, 이러면은 3개 곱했으니까 3차식인데 야, 이러면은 다 겹쳐버리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0이어야 되는데 그럼 x는 1이라고만 쓰면은 아니 아까 심지어 2개만 겹쳐도 중근이어서 오해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3개가 다 겹쳐버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개가 겹친 경우는 앞에 3까지 더 추가해서 3중근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3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3개라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은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3개가 겹치게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3차 방정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3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은 결국에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수분해를 연습하는 그런 마지막에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 몇 개만 한번 예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했던 것들은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x 그냥 x라고만 할 때는 0이라는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처럼 3차 방정식이지. 자, 그럼 얘도 결국에는 인수분해니까 앞에 일단 인수로 묶어보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어서 자, 그래서 x 뒤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답을 쓸 때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뒤에 거는 겹쳤지? 그래서 겹칠 때는 우리 항상 뒤에 중근이라는 거를 붙여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앞에서 사실 고등수학 상에서 들어가는 인수분해는 앞에서 여러분들 학습하셔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4가지 케이스가 더 추가가 됐었어요. 첫 번째는 치환하는 유형.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는 인수분해 있었는데 우리 여기다가 능력만 붙이면은 무려 몇 차 방정식이야? 보니까 4차 방정식이더라. 그럼 얘는 그냥 치환을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보여주는 걸로 하고 이런 치환 유형도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보기차식이라는 유형도 있었죠. 이렇게 지수 위에 짝수만 있는 경우를 우리는 2차식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짝수 형태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영어 시간에 하나 있을 때는 단수, 여러 개 있을 때는 복수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있는 식들을 우리는 2차식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복 2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식들이 있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예를 들면 0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였고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거나 아니면은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인수로 묶어내거나 둘 중 하나의 풀이법이었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예를 들면 6x 플러스 9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속된 말로 뭐 넣어야 0되냐 유형이었죠. 뭐 넣어야 0되냐. 그리고 우리는 뭐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수를 우리는 이 단어에서 인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이었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첫 번째로 들었었던 이 치환 유형도 한번 풀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러면은 a라고 치환을 하면은 되겠죠. a라고 치환을 하면은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는 0이다. 자 그래서 풀어보니까 a 플러스 4 a 플러스 1은 0이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도 0이어야 되고 뒤에 있는 것도 0이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답 2개 뽑아내시면 되고 또는 뒤에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x는 1 가로하고 중근이라고 써주시면은 앞에 2개 뒤에 하나까지 해서 총 4개 근이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3차, 4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게 일단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처럼 차수가 높은 방정식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방정식 이상의 식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결국에는 추가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인수분해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연습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별로 실제 문제가 이런 형태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하면은 우리가 근데 사실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은 무슨 분해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냐면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지만 우리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요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실수 범위 내에서 안 된다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런 식들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뿐만 아니라 사실 언제나 쓸 수 있는 맞는 키워드 근해 공식도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여담으로 알아두시면은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까지도 근해 공식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5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없는데 3차하고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선생님 지금 얘기 듣고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안 배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쓰지는 않을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5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여기까지 일단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